19강 생물 다양성과 보존 요 단원에서는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생물 다양성을 이제 왜 보존시켜줘야 되는지 지켜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요성은 나한테 일단 즉 이제 사람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갖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목화가 멸종을 했어. 그러면 이제 면으로 된 뭐 속옷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러면 이제 뭐냐 보존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생물 다양성이 뭐냐? 생물 다양성은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생물 다양성의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어, 여기 이제 땅 육지야. 육지인데 풀도 있고 그러니까 서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물도 흐르고 있어. 여기 육지도 있고 뭐 썩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생물들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죠. 뭐 키 작은 나무에서 곤충들 살 수 있고 키 큰 나무에서 뭐 새들도 이렇게 새집 짓고 살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서식지가 얼마나 다양하냐 그게 생태계 다양성.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이제 열대우림입니다. 열대우림.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적도 근처에 열대우림이 생태계 다양성이 이제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거든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으니까 열대우림에 또 뭐 갯벌하고 습지 이런 데도 종 다양성이 높으니까 거기도 생태계 다양성이 이제 높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산림, 뭐 초원, 강, 호수 이런 곳들이 이제 이런 것들 서식지가 얼마큼 다양하냐를 이제 생태계 다양성 그렇게 그런 분류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종 다양성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짝짓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 사이에서 뭐 라이거 또는 뭐 이제 타이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명칭을 붙여준 그 개체들이 태어나는데 라이거나 타이곤은 이제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 같은 종이면 그러니까 사자하고 사자끼리 짝짓기를 해가지고 사자 새끼를 낳았어. 그럼 새끼 사자 개가 또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짝짓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자끼리는 같은 종이야. 그런데 사자랑 호랑이는 다른 종이에요. 왜? 생식 능력이 얘들이 사자랑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라이거나 타이고는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사자랑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래서 종다양성은 뭐 얼마나 많은 종이 이제 분포하고 있느냐. 그래서 달팽이라는 종, 뭐 두더지, 뭐 뱀, 개구리, 매 이런 것들이 다 종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이 다양하고 이제 고르게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밑에서 그림으로 잠깐 볼 건데 어, 지금 먼저 미리 보면 말 나온 김에 자 이런 숲이 있어. 가라는 숲이 있고 나라는 숲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총 4종류가 살고 있어요. 4가지 종이.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건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뭐 이렇게 봐. 제멋대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제멋대로 이런 게 4가지 종의 나무가 있어. 나라는 숲에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아무렇게 이렇게 4종이 있는데 종수는 같아요. 근데 개체 수가 전체가 여기는 이제 20개체 나무가 20그루예요. 세 보면 여기도 20그루 똑같이 20그루인데 종 다양성은 가 지역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지역을 보면 이제 세모가 13그루 13개체 네모가 2개체 동그라미가 개체가 하나야. 아무렇게나 얘가 4개야. 그러면 이게 고르지가 않죠. 특정 종, 요 세모, 얘 비율이 되게 높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라는 종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갑자기 멸종을 했어. 그러면 종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갑자기 확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래서 종 다양성은
개체 어, 종류가 여기 네종 똑같지만 얼마큼 고르게 분포하냐. 여기는 6, 5, 3, 6이니까 대체로 고르죠. 얘네에 비하면 얘네는 13, 2, 1, 4야. 그럼 동그라미 금방 멸종할 수도 있어. 네모도.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요거 세모가 제일 좀 많게끔 그렇게 진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 따질 때는 얼마큼 고르게 분포하냐 그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이 많을수록 분포 비율이 균등하다는 얘기가 이제 고르게 분포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종 다양성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유전적 다양성은 이게 무당벌레 몇 마리만 그려놨는데 무당벌레 자세히 보면 등에 있는 그 껍질의 무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즉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죠. 무당벌레끼리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무당벌레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무당벌레는 새끼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낳죠. 아마 알을 낳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전자 양성 같은 종 사이에서 유전자가 차이 나는 걸로 해서 개체들마다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제 형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이 높은 집단은 변이가 다양해. 그러니까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을 잘한다. 뭐 예를 들면 양이 있는데 털이 엄청 많은 양이 있어. 또 뭐 털이 별로 좀 이렇게 없는 양도 있어. 같은 종인데 유전자가 다양해. 근데 여기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털이 엄청 많은 이런 새끼들도 있을 테고 털이 뭐 한 중간쯤 있는 새끼들도 있을 테고 털이 좀 별로 없는 새끼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자손이 나온다 이거겠죠. 그랬을 때 갑자기 지구에 빙하기가 왔어. 급격한 환경 변화. 급격한 환경 변화. 지구에 빙하기가 왔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양이 멸종하진 않죠. 털이 많은 양들은 그래도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다. 왜? 다양한 이제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있었으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너무 심하게 와서 너무 더워졌어. 그래도 털이 많은 양은 좀 죽겠지만, 근데 털이 별로 없는 양들은 그래도 살아남아서 멸종하지는 않겠다. 잘 적응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멸종을 하지 않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을 잘 하더라.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며칠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바나나 있죠, 바나나. 바나나가 그 뉴스 제목이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바나나를 먹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었어요. 이 바나나는 뭐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예전에 1960년대에 그 이제 그로미셀 뭐 이런 바나나가 한번 멸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파나마 병인가 그런 이제 병이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바나나 맛있잖아요. 바나나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죠. 어, 캐번디시라는 그 품종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재배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또 계속 캐번디시라는 그 바나나의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캐번디시라는 품종이 이제 유전적으로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같은 종인데 이제 종은 뭐고 품종은 뭐냐면 그 종이 아까 이제 여기 아까 사자랑 호랑이랑 얘기했었죠. 품종은 이 종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사과라는 종이 있어 사과에는 뭐 홍옥 뭐 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품종이 있는 거죠. 개 개라는 종이 있어. 그러면은 그 개라는 종에서도 뭐 진돗개도 있고 뭐 삽살개도 있고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고 뭐 이렇게 품종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런 품종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라는 종이 있는데 바나나라는 종에서 이제 그 그로미셀 그 품종은 멸종이 됐고 그때 병이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캐번디시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다 캐번디시라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특정 그 어떤 나라에서는 한 80%가 벌써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답니다. 그러면 그게 병이 퍼지면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바나나 이제 못 먹을 수도 있더라. 왜? 유전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그 바나나, 지금 우리 먹는 바나나가. 그래서 그런 병이 돌고 했었을 때, 전염병이 돌고 했었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바나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아예 멸종해서 우리가 먹을 수도 없을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하고 생태계 평형, 이 생태계가 또 이 평형이 깨지면 사람한테도 또 영향을 미치죠. 꼭 사람한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생물들한테도 생존 위협받게 되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많이 봤던 그림일 테죠. 이제 요거는 먹이 사슬. 예. 생물종이 적어. 풀을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를 뭐 쥐가 잡아먹어. 쥐를 부엉이가 잡아먹어.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뭐 메뚜기가 멸종을 했어. 멸종을 하면 쥐도 멸종하고 부엉이도 멸종하겠죠. 생물종이 적으면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되고 또 생태계도 금방 쉽게 파괴가 된다. 평형도 쉽게 깨진다. 근데 생물종이 다양하면 이렇게 먹이 그물 복잡해. 그러면은 뭐 어떤 종 하나가 멸종이 돼도 다른 거를 먹이로 해갖고 멸종이 이제 안 되니까 생물종이 다양한 게 생태계 평형이 이제 깨지지 않는데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냐? 이게 생물 자원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목화에서 면을 얻죠. 옷을 만드는 데 쓰니까 목화. 그다음에 누에고치는 그 한복에 들어가는 비단 그런 거 뭐 요즘에 많이 입지는 않죠. 그래서 옷을 만드는데 쓰인다. 목화나 누에고치가 특히 목화 이거 면 만드는데. 그다음에 식량. 이게 아주 직접적이죠. 우리가 먹는 거 이거 전부 다 어, 생물이잖아요. 그쵸? 생물이 생물을 먹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쌀, 뭐 감자, 옥수수, 바나나, 아까 바나나 얘기했었죠? 사과 이런 것들 식량 문제에 영향을 끼치겠더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면. 또 나무도 집을 만들 때도 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도 나무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의약품, 그러니까 먹을 거랑 식량이랑 의약품 이게 가장 크죠. 주먹나무, 항암제를 주먹나무에서 이제 추출해서 지금 쓰고 있죠. 또 이거는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해다가 쓰고 있고, 아스피린, 아스피린의 주 원료가 살리실산인데 버드나무에서 어, 유래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멸종을 하면 항생제, 뭐 아스피린, 항암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서 쓸 수가 없다 이거겠죠. 유전자, 그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유전자 재조합을 해갖고 병충해에 강한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어. 그 부분만 이제 제한 요소로 뭐 잘라다가 유전자 재조합해서 다른 생물 종에 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 이런 것들이 어, 그걸 갖고 있던 생물 종이 멸종을 했어. 그럼 이걸 또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휴식이나 여가 공간, 뭐 나무가 다 없어졌어. 만약에 그러면 나무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겠죠. 뭐 어떤 종의 나무든 관광지로서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되겠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그러면 뭐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서식지 파괴,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 되면은 살 곳이 없는데 당연히 멸종을 하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막 산림 벌채, 북한 같은 경우는 나무 막 다 베서 뭐 민둥산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산림 벌채, 그다음에 습지 매립. 습지가 그 이제 간척 사업 같은 거, 땅을 메꾸기가 쉽죠. 뭐 바다나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메꿔가지고 육지로 만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짓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는 이제 습지에 살던 그 생물종들이 다 멸종을 하게 되겠죠. 아예 습지가 메꿔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철도, 댐 이런 거 건설로 해서 서식지가 분리가 되면 서식지 면적 감소하고 생물 이동이 또 제한되더라. 요 그림은 그 수능 문제도 한번 모의고사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왔었는데, 자 여기 요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서식지 면적이 64 뭐 헥타르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도로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살 수가 없겠죠. 이런 데는. 음. 여기도 뭐 이쪽에 뭐 사람들 살고 있는 뭐 아파트가 있고 막뭐 이렇게 이쪽에 뭐 공장이 있고 하면은 생물들이 여기 이런 데는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식지로 살 수 있는 공간은 좀 이런 도로라든가
뭐 사람들 주거 공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 안쪽에서 생물이 막 살 수 있겠죠. 그랬는데 도로하고 철도를 여기하고 여기만 건설을 했어. 여기랑 여기만 건설을 해서 그 도로가 지나가는 철도가 지나가는 면적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면적은 바로 도로 또 옆에서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도로랑 철도의 가장자리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식지 면적이 뭐 64헥타르였는데 뭐 여기는 이제 숫자는 임의로 쓴 겁니다. 5555 해갖고 절반도 안 되게 감소를 하더라. 어. 또 여기 있던 애들이 이쪽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가다가 도로, 뭐 로드킬이라 그러죠. 차에 치여 죽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식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면적 감소, 서식지 면적 감소도 있고 생물 이동이 제한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다 생물 그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다. 또 불법 포획하고 남획은 포획은 불법이니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코끼리를 포획을 해서 상아를 얻어. 그런 것들. 그다음 남획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는 거죠. 오징어를 너무 많이 잡아. 그런 것들이 남획이죠. 그러니까 새끼를 낳고 또 다시 또 그 개체수가 또 적정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이 잡아들여 버리면 왜 씨를 말린다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게 남획이죠. 그것도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더라. 외래종 도입. 황소개구리를 원래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먹으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그게 먹기도 조금 그렇죠. 개구리라고 하고 먹으면 황소개구리 이게 굉장히 큽니다. 뭐 어른 손, 그 크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어른 손 보통 그 정도인데 먹으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사왔는데 우리나라의 토종 개구리가 아니죠. 안 먹고 이제 안 팔리니까 도입한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온 사람들이 이걸 뭐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그냥 풀어놓은 겁니다. 뭐 개울거나 뭐 이런 데 풀어놓은 건데 황소개구리에 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들이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토종 개구리 수준은 황소개구리가 또 먹는 게 뭐 심지어 뱀도 잡아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종 그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겠죠. 그 외래 정도의 뭐 이거 말고도 뭐 돼지풀, 뭐 큰잎 베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보는 참고하는 책에는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 여기 설명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복습용으로 이걸 만드는 거라서 예시는 많이 안 썼습니다. 그 외래종 도입, 식용으로 찾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방사를 했어. 그 왜 예전에 막 부처님 오신 날 그 거북이도 막 한강에 방사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면 원래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 산성비, 공장 굴뚝,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 뭐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산성비의 원인이죠. 그다음 생물 농축, 그 중금속, 중금속은 이제 오줌으로 또 그러니까 몸 안에서 축적이 되지 쌓이지 오줌이나 어, 이제 대변으로 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잘. 그래서 쌓이는데 뭐 예를 들면 수은 중독되면 뭐 저기 미나마타병,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이 몸속에 쌓이는 거 그게 생물 농축이죠. 생물 농축이 되면 일본이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러니까 생선을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막 공업화될 때 이런 것들, 수은, 뭐 카드뮴 이런 것들을 그냥 공장에서 폐수로 무단 방류를 그냥 막 해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잘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잡아 먹었는데 물고기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바닷물에 있으니까 흡수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작은 물고기들이 얘를 먹었어. 그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또 잡아먹어. 그럼 이런 것들이 생물체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아먹었어. 그럼 사람 몸에는 더 많이 쌓이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이제 생물 농축이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뭐 개인적 노력, 국가적 노력, 국제적 노력 해서 개인적 노력은 이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원 절약하고 뭐 쓰레기 분리 배출하고 뭐 에너지 절약하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 국가적 노력은 이제 생물 종이 다양하게 되는데 그 생물을 이제 법으로 아예
이제 보호를 하겠다 이거죠. 그다음 국립공원. 국립공원 지리산에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 있죠. 거기에 반달가슴곰 그 곰 보호하고 있죠. 국립공원 내에서. 그다음 멸종 위기종 따로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하더라. 그다음 생태 통로 건설.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그림에서 도로나 철도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생태 통로,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라든가 뭐 로드킬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면. 국제적 노력은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고 또 람사리 협약. 이거는 저기 습지에 대한 건데 습지 습지가 이제 메꾸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나라에서 그냥 메꿔갖고 땅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제 공장도 짓고 거기에 주거 지역으로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습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메꾸기 쉬우니까 그냥 메꿔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습지에 대한 이제 협약입니다. 습지는 바다하고 그 육지하고에 이어주는 그 완충지대라서 거기서 이제 정화작용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갯벌하고 습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야생동식물 거래. 그러니까 국가 간에서 토종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거래에 대한 것도 협약을 맺어서 뭐 이제 수입이나 뭐 수출을 할 때 그럴 때 야생동식물을 갖고 들어오고 갖고 나오고 할 때 어떤 그 협약을 맺어서 국제적으로도 노력을 이제 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요 단원에서 핵심은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그 아까 세 가지 내용 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각각의 내용하고 특징 알고 계셔야 되고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뭐 여기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획, 외래종 도입, 환경오염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